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장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의 공포였지만 우리 장은 오늘 일단 낙폭을 축소 중입니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자, 코스피는 26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수도 또 위쪽으로 올라설 수도 있지만 2600선을 지지하는 시장이라는 그 의미, 그 밖에 더 큰 의미 부여는 아직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자산인 달러화만이 현재 견조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간밤에 4.7%까지나 급락을 했습니다. 5월장 들어서 나스닥의 3% 이상 급락이 벌써 4번이나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가능성, 여기에 연준의 실기 가능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자금이 빠지고 있는 지금 구간, 과연 우려의 선반영일까요? 아니면 우려의 현실화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오늘도 강한 녀석들에게 맡겨주시죠.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자동차 5G 눈여겨보자. 유세벽 전문가, 증시는 사춘기. 이정우 전문가, 미국 증시의 폭락은 기회다. 네, 자, 누군가는 폭락을 기회로 삼겠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폭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나의 어떤 자금적인 체력도 뒷받침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이 시작이 되면 그걸로 그치지 않고 또 더 큰 폭락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일단 이번 5월장은 이 폭락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미국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미국 증시의 폭락이 이제 기회라는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 만큼은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국내 증시가 좀 더 탄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앵커님이 얘기하다시피 미국은 4%가 넘는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국내 증시는 미증시 폭락은 국내 증시의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제조업종에서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 실적도 작년 예상치보다 더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저는 국내 증시를 더 탄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2600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리고 각 포지션 2560, 2520, 2480 각 포지션에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오고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할 걸로 생각하는 게 바로 원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종목은 한신기계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정 줄 것 같았는데 이 만원 선을 가장 잘 지켜주는 원전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급락 이후에 가장 강한 섹터가 원전주가 될 거라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 원전의 전 세계적인 어떤 중요도 부각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전의 그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이슈, 그리고 미래와 사회로 갈수록 에너지는 부족할 거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의 비중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원전 섹터가 지수 반등 시 가장 강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석탄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시장에 한 차례 반영도 했습니다. GS 글로벌. 이번 주에 올라갔을 때 이 3분기에 그 우리나라의 전력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의 필요량이 3분기의 필요량에 아직 뭐 100% 다 채우지 못하고 한 80% 수준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석탄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인 원전,
완전 종착지는 아니죠.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지만 원전이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자, 미국 장이 폭락했고 우리 장은 견주합니다.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 견주한 뒤에 우리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좀 패닉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엿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는 과연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실까요? 미국 증시 폭락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전문가 외에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이 잘 안 켜지시나요? 네. 윤겸 전문가의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색 불이 반짝이고 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빨간 불 주시는 건가요? 예, 이제 빨간 불하고 녹색 불의 이제 중간이긴 한데 노란 이제, 불을 주시는군요. 예,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게 작동이 좀 미스가 나가지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노란 불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이종호 전문가분께서 얘기하신 그 미 증시의 이제 폭락 지금 상황을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일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나눠서 분산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월마트라든지 타깃 대형 소매 업체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미 증시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국면의 그런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뭐 실적 부진이라든지 요 정도 이슈 갖고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장이 출렁이거나 이제 과대낙폭, 폭락장으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 증시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겹치면서 대내적으로도 겹치면서 또 이제 물가 상승, 이제 연착륙도 해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고 지금 장이 하락 약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렇게 그 기업의 이런 그 대형 마트라든지 소매 업체의 그런 실적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과대 낙폭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 장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과대 낙폭하고 있다고 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지금 시점이 물론 분할 매수 일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나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나스닥 미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시장을 희망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저점을 짓고 반등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참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또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실,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쉽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락장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악재가 껴있는 장에서는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를 염두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 또 이런 어려운 쉽지 않은 장에서도 갈 종목은 또 가거든요. 성장 모멘텀이 있고 매출 실적이라든지 호재가 겹친 종목들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하되 좀 더 하방이 좀 열려 있다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면은 그게 시장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럼 경기 침체를 보는 변수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전문가분들께서 소비지표나 GDP 성장률 그리고 자산시장의 급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나스닥 시장의 3% 이상의 급락이 4번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경기는 불황에 들어간다라고 의견을 주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스닥의 3% 이상 이달 4번 급락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세벽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시장이 견조한 건 사실이고요, 현재. 그리고 또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자동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의 실적 전망은 양호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해낸다는 거는 그래도 또 점수를 줄만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이 우선 어려운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이제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인플레, 금리 인상 이 이슈가 가장 큰 화두인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3% 이상
막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1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려의 시선들이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 라는 이 우려의 시선들이 많은데 근데도 일각에서는 또 이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10% 올라갈 때 우리 증시는 거기에 못 미치는 1, 2%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봤었을 때 좀 약간 엇박자를 타는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보다는 과거 백 데이터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증시가 기초 체력이 지금 튼튼하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시총 2위 자리를 어저께 탈환을 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팡주 같은 경우에 크게 급락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기술주들이 크게 빠졌던 만큼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우라든가 아니면 S&P 500은 좀 그래도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네.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유세벽 전문가님은 지금 5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5월 20일 금요일은 미국의 또 만기일입니다. 네. 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기술주와 우리 증시의 대형주를 점진적으로 매수하시겠다는 의견이실까요? 점진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지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해 갈 때 그리고 물가가 정말 잡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지금 매파적인 행보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옵션 만기일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제 연준에서의 행보와 이 물가를 어떻게 잘 잡아갈 것인지 이런 점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판가 전이를 할 수 있는 이 인플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반영될 악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 시기를 잡아볼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급락장의 조건식이 다 맞춰지고 급락이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자율적인 반등은 충분히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PBR 1배 수준, 원달러 환율 1,200원 수준, 그리고 3% 이상의 급락세, 공포 탐욕 지수, 이건 조건식이 맞춰졌는데 아직 신용 융자 잔고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현재 21조 원 수준의 신용 융자 잔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강한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멘트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볼게요. 증시는 사춘기.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괜한 일로 화가 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괜한 일에 눈물까지도 납니다. 지금 장을 사춘기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딱 적당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사춘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해안도 좀 들어볼게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방금 앞서서 이렇게 좀 얘기 드렸었던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전일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분위기를 띄워줬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이제 어저께 밤에 이렇게 올리는 듯 하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꽂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진짜 얘가 추세 전환을 진짜 하는 거야? 아니야? 정말 갈피를 못 잡겠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전략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이제 인플레 우려가 이제 재부각되고 된다라는 이 말도 어저께만 하더라도 이제 좀 희석된다. 참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핑퐁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이제 증시를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HTS, MTS를 덮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종호 전문가가 말했듯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박앤세일의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정말 좋은 종목들을 컨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강한 테마, 섹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해인이라던가 아니면 수산중공업 이런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의 이 건설, 우크라 재건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끌고 갈 만한 이런 테마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증시는 신선한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재료가 떠가는 거를 좋아하고 거기에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부분들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현재 박앤세일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고 재무가 뒷받침이 되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따라서 소비 지갑들이 잘 안 열리게 될 겁니다. 이제 기업들은 고객한테 이 판가 전이를 했지만 이 소비자들은 좀 지갑을 안 열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로 앞으로 이 매출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시가 사춘기적인 분위기를 또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의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일단 프랑스 대선 지나갔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에 시진핑 3연임 그 여부 결정, 그리고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있고요.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까지이긴 한데 혈액암을 지금 앓고 있는 걸까요? 아직 뭐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건강 악화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지금 이것이 정말로 전일에 이제 그 혈액암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뜨더니 오늘은 뇌동맥류 해가지고 이제 이 수술이 너무 위험하니까 자신은 받지 않겠다.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정일 정권 때였었죠. 그때 뭐 이렇게 무슨 이런 건강 악화 이슈 이런 것들이 붙여지면은 우리 증시가 정말로 폭락을 했었습니다. 5%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진핑이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슈가 진짜로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되게 정말 재미있게도 러시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중국. 그래서 저는 증시에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 무근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보다는 차라리 인플레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 악화설 중국,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이건 뭐 중립적인 이슈다라고 봐주셨어요. 예상 밖에. 예,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개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증시가 정말 사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데 LNF는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6% 넘는 강세를 띠면서 오늘 낙폭 축소의 이런 또 중심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세벽 전문가님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실지 아까 잠깐 자동차 배터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 관심 가질 섹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입니다. 어저께도 추천 종목으로서 PNT 장비 업체를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또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좀 이따 오픈을 할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 다음 주면은 EU에서 이제 이제 친환경 관련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하나씩 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입각을 했었을 때 다시 한번 작년처럼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바이든이 방한을 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에다가 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들이 투자를 감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 전략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좀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기에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습니다. 고점 경신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다른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키 맞추기를 보실지 강한 종목을 보실지도 잠시 후에 의견 더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전문가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는 사춘기인가? 맞다 아니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시장 굉장히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잡한 그 투자 심리입니다. 물가 부담이 있다가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연준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 5월장에 정말 많은 자금이 또 빠져나간 그런 장입니다. 지금 증시를 떠날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고요. 아니다. 지금 주변에 가족 친척들 다 끌어모아서 이제는 주식을 투자하자라고 얘기할 구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초록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극단의 의견인데요. 돈을 다 같이 빼자라는 의견 빨간불 주시고요. 아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돈을 다 끌어다가 투자를 할 시기다. 대출은 말고요. 대출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자, 대출 말고 정말 내 돈을 가지고 안정적인 돈, 시기가 명확하게 있는 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할 시기다라고 보시면 초록불입니다. 네, 지금 윤겸 전문가님께서 주신 불이 초록불입니다. 초록불이시고요.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도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증시를 떠날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 여쭤볼까요? 네. 요즘 같은 다들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진짜 많이 떨어지면서 계좌 수익률도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주식에 집중적으로 저는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도 있겠지만 지금 너무 계좌 보기에 마음 아파가지고 주식창을 안 보신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상승할 때 또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변화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하락할 때 이때까지 상승했던 종목이 재차 상승할까 아니면은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너무 계좌 수익률이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주식창을 아예 안 보면 시장을 따라갈 수 없어서 나중에 상승장 때도 그 기존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들고 그 상승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확인하면서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는 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서 다마스쿠스 강님께서 빨강불 누가 하겠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식방송에서 주식 그만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 지금 고통이 있는 구간에 사실 주식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인 건 맞죠. 시기를 봐야 되고 그때가 정말 진짜 기회인 것은 또 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주식시장은 파고와 같다는 말이 있고요. 또 남들이 공포에 질릴 때 매수를 하라. 또 이제 그런 격언도, 주식 격언도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신데요. 지금 미국 증시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기타 중국 봉쇄 이런 이슈들이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빅이슈에 속합니다. 큰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은 이제 성장을 모토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빅 이슈가 있었을 때 사례들을 들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이제 중동의 5.1 쇼크 사태,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오페크 중동 석유 산하 기구들이 이제 생산량을 감소하면서 미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좀 폭락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지나서 이제 6개월째 됐을 때 제자리 찾고 그 이후에 이제 재차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미 증시에서
컴퓨터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해갖고 그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스템이 오작동을 해서 이제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있었는데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제자리를 찾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쿠웨이트 이제 그 침공, 이락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3개월 내에는 폭락을 했다가 6개월, 뭐 12개월 뒤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최근에 와서 이제 블랙 먼데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런 빅 이슈가 있었을 때도 3개월 내에는 아주 바닥을 상당히 과대 폭락을 했다가 6개월 뒤에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1년 뒤에는 재차 또 우상향하는.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2020년 3월에 완전히 전 세계 증시가 바닥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2021년 12월까지 이렇게 지수가 상당히 이제 거품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급락하고 고점을 향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정 구간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도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이제 직시하면서 지금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이 장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착륙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제자리를 찾고 결국에는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우상향할 수 있다고 좀 내다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제 이 시장을 겁먹지 마시고 이 어렵다고 해서 뭐 모두 이제 투자 금액을 정리해서 떠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어불성설이고요. 하나씩 지켜보면서 시장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은 또 갈놈들은 가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또 계좌 관리를 리스크 관리 잘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전화해서 주식 사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들으시죠. 예, 그런 식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또 지금 관심 있게 볼만한 구간이 아닐까. 아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얼마나 기회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나스닥을 10,000포인트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거든요. 코스피는 하단은 얼마까지 열어두실까요? 네. 우리 코스피가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성은 이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힘은 그 내성도 생겼고 뭐 여러 이제 세계 증시 이런 사건 사고에 많이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16조 코스피가 거래량인데 10조 원까지 떨어지고 이제 외인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떠난다고 이제 많이 지금 증시가 수급이나 거래량이 이제 줄는 건 사실인데요. 제가 왜 2,500선까지 내다 보냐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2,5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냥 마음을 오픈하시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게 충격이 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600선 오늘 사실 조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왔고 이제 바닥 찍었다 올라갈 거라고 이제 낙관적인 생각도 좋은데 어떠한 이제 예단을 해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하고 갈 종목들, 상승 종목들을 이제 발췌해서 가는 건 좋은데 지금이 이제 완전 바닥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하다 보면은 사실 누가 2,500선 갈지는 아무도 예단 못 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이제 무속인, 아주 잘 맞추는 무속인 아니냐는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때문에 그러다가도 지금 어제 보시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다지 큰 제가 봤을 때는 빅이슈, 물론 이제 안 좋은 사례지만은 빅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대 낙폭, 폭락을 나오는 면을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자꾸 반복되면 우리 증시도 이제 하방 경직성은 경고하나 이것도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충격이 이제 쌓이다 보면 2,500선도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네.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면서 잘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게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2020년대 역사적 사건이 많습니다. 전염병이 대규모로 전 세계에 돌고 2020년, 2022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가 비상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의견을 유세벽 전문가가 주셨고요. 긍정적인 관점을 유세벽 전문가는 아까 코멘트를 통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달달커피님께서 지금 계좌 오픈해 주셨는데요. 손실이 45%에서 50% 나고 계시다고 계좌를 오픈해 주셨고요. 지금 종잣돈이 바닥이어서 요즘은 눈만 토끼 눈이 돼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오늘 손절하면 수익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마스쿠스 강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강한 코멘트 남아 있는데요. 세 번째 코멘트 보시죠.
윤겸 전문가 자동차 5G 눈여겨보자. 오늘 세 분 전문가 입에서 자동차주가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자동차에 5G를 더합니다. 눈여겨보자는 섹터를 꼽아주셨는데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출연해가지고 이제 좀 그 거시적인 그 코멘트를 좀 시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왜 자동차주하고 5G를 눈여겨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렇게 쉽지 않은 장,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음도 얼어붙고 과연 이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갈림길에 고민에 서 계시는데 제가 왜 이 코멘트를 남겼냐면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장임에도 우리 저 프로가 강한 녀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도 강한 녀석들, 강한 종목들은 갈 놈들은 갑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장을 버텨가면서 견고하게 이제 다져가다가 이제 또 상황과 여건이 이제 모든 악재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는 또 실력과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자동차주 5G를 말씀드리는데요. 요 두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침체 장을 겪고 왔고요. 실적이라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주가도 좀 안 좋았고 또 대내적인 악재에서 또 하락하는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그 잘 펼쳐지지 않았던 종목 섹터인데요. 지금 이제 18일 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2030년까지 21조를 갖다가 이제 전기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이제 연간 144만 대를 생산하겠다. 이제 해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화성에도 공장을 지었습니다. 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 전문 자동차를 생산을 해서 연간 15만 대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PBV라는 그 목적 운용 그 전기차,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 있는 전기 자동차를 갖다가 화성 공장을 건립해서 연간 15만 대를 이제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주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KEC, 일진 머티리얼, 여러 가지 이제 원익 P&E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 주로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제가 추천할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이런 이제 현대 기아의 발표에 의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를 받고 이제 기지개를 펴고 향후 이제 어차피 이제 향후는 미래 전기차, 수소차,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새 정부가 정책주를 펼치고 있고요.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런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들을 갖다가 잘 분석을 해서 더 접근한다면은 또 이제 이렇게 또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잘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5G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또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5G도 상당히 이제 침체의 국면을 겪었습니다. 국내 통신 3사들이 이제 5G 그 통신망 기지국 투자하는데 좀 인색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불만, 또 볼멘 소리, 가격만 비싸고 뭐 서비스 제대로 되지 않고 옛날 4G LTE가 훨씬 낫다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아시다시피 미국 DC 네트워크에 이제 1조 원 수주 계약 통신 기지국 또 이제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이제 5G가 계속해서 수출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인도도 또 이제 그런 3GHz의 이제 5G 그런 이제 사업을 또 펼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관련주들도 옥석을 잘 가려서 분석을 잘해서 접근해서 수익을 갖다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 그 시황에서 이제 어제 미 뉴욕 증시가 이제 과대 폭락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인플레이션, 뭐 인건비, 뭐 여러 가지 국채, 금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런 뭐 중국 봉쇄까지 뭐 모두가 악재입니다. 돌아보면 이제 호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장이죠. 그런 장에서라도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증시를 떠나야 되느냐 그런 마음은 접으시고요.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은 제가 이제 코멘트에 남겨드린 대로 어려운 장에서도 갈려서 강한 종목들을 잘 또 발굴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정보를 잘 얻으시고 좋은 전문가분들하고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풀어가시면은 또 이 어려운 장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네.
앞으로 10년은 모빌리티의 시대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급락장 속에서도 자동차주가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그리고 정책이 또 뒷받침되는 5G까지 5G는 투자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윤 정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6G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6G의 핵심은 지상망이 아니라 위성망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이 위성에 대한 중요성도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5G에 대해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지금부터 봐야 한다.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니다. 5G 잘 모르겠다. 아직은 좀 지켜보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견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빨간불을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빨간불로 바꿔주셨네요. 두 분 모두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님부터 의견 들어볼까요? 네, 5G에서 6G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6G가 되면은 확실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다 6G랑 다 관련돼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부분도 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은 저는 먼저 이게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런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 정착이 된 다음에, 6G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기업적으로 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이 6G로 간다고 해서 속도만 빨라지지 그렇게 실상적으로 확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G에서 5G로 갔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 받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적응했고요. 물론 초창기 때나 5G나 좀 빨랐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고 저는 로봇이랑 AI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 사업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6G, 5G 관련주들을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반대말 6G 아니고요. 예. 숫자 6입니다. 6G, 6G. 자, 그러면 오늘 유세벽 전문가님께서도 5G 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시네요. 빨간불인데요. 네. 5G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야만 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모든 이제 AI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 5G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근데 6G로 넘어간다? 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5G가 구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6G로 넘어간다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의문점을 한번 들고 싶어요. DDR3에서 5로 바로 넘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5G 관련주가 2019년 말, 2020년도 초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기대감만으로. 근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5G가 앞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라는 이 질문에는 저는 추세 전환이 확실히 됐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슈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 법안, 미국에서의 이런 이슈들이 터져주면서 그때 5G가 탄력 받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 서로 찬성 반대 의견이 오갈 때 인텔리안 테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인텔리안 테크 위성 얘기 굉장히 많고 또 글로벌적인 지휘력 때문에 주목받기도 했던 종목인데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하단을 좀 높이는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 지금 5G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에 마지막으로 강한 코멘트를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오늘 세 분의 강한 코멘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 이제 5G는 사실 그동안 좀 부침이 좀 많았죠.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이제 상승했다가 관련주들이 또 최근에 1, 2년 사이에 또 실망감에 의해서 많이 또 하락하고 또 이제 유세벽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에 이제 고점에서 또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지금 부침과 등락을 오고 가면서 5G가 이제 어떠한 이제 제자리를 못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지금 뭐 두 분 전문가 말씀하신 거에 또 공감을 합니다. 뭐 5G를 갖다 당장 매수할 타이밍이다. 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말씀에 공감하고 좀 눈여겨보면서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정책주로서 지방, 수도권 외에는 지방 그 도시에 5G가 지금 기지국이라는 게 부족합니다. 태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이제 수도권과 이제 동일하게 또 지원 같은 걸 해서 건립을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5G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소비자들이 그렇게 또 정책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전환점에서 또 그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이 부분도 이제 5G가 수출길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좋고 실적 개선도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G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네. 5G는 정말 너도 나도 투자하고 장비 투자하면서 좀 공급난 안 일어나나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5G 관련 종목 중에 가장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이제 첫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제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이 솔루션을 갖다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진입 시점하고 매도 매수점도 진입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어떤 이제 삼성전자의 향후, 이제 미국 진출을 이미 이제 계약 수주를 했었죠. DC 네트워크하고. 그런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5G가 이제 유럽, 동남아, 인도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수출길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주로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편백나무님께서 5G 지금 얘기하면 마음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강한 코멘트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분의 추천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양시장이 좀 힘겹습니다.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며 출발하다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금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으니 독보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는 섹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LNK 바이오, 페트론과 같은 상승 재료를 가진 제약 바이오주들의 매서운 상승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죠. 후성이 신고점을 갱신했고요. 나노신소재도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2차전지의 섹터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세로 전환돼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강할 녀석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한 녀석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두 자릿수의 수익률 달성해 주시는 전문가님께 영광의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어렵지만 전문가님들의 종목도 서서히 힘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먼저 토마토 티켓을 획득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종목들도 어떤 강할 녀석들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은 배터리로 대동단결입니다. 윤겸 전문가 일진머티리얼즈, 유세벽 전문가 코스모화학, 이정우 전문가 SFA.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배터리 관련 주식들인데요. 지금은 배터리주를 봐야 한다라는 시각을 주시고 이들이 강할 녀석들이다라고 의견 주신데 이미 뭐 강한 녀석들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앞서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데요. 먼저 오늘 이정호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종목 투자 포인트 볼까요? 네, SFA를 보는데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바로 후성이었잖아요. 후성이 어떻게 따지고 보자면 반도체 특수가스 쪽으로 원래 매출 비중이 제일 컸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전해질 쪽으로 신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 더 부각이 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SFA도 약간 그런 모습이 뜨지 않을까, 제2의 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거의 메인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방한 기념도 있고 바이든 방한했을 때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을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랑 같이 이 안내도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 사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사업이 2차 전지 관련 장비 부분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부각이 안 됐다라고 봐요. 요즘에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제일 많이 부각되는 종목은 PNT라고 생각하는데 이 SFA도 이제는 조만간 2차 전지 관련주 장비주로 더욱더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제2의 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요즘 제일 관심 있는 섹터는 에너지, 로봇, AI. 왜냐하면 에너지 대체 기존 석탄,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원전 에너지로 갈아타는 시점 그리고 기존에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로봇 그리고 AI가 변경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 팩토리도 공장 자동화 관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 SFA가 뛰어난 기술력도 갖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기간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도 저는 매수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6,5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선 이탈할 시 손절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눈여겨보시고 점점 2차 전지 장비 사업이 부각되면 될수록 이 종목도 따라서 동반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비만 하나요? 소재는 하지 않습니까? 네, 장비 업체입니다. 예, 장비 업체. SFA입니다. 월봉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박스권입니다. 3만 원에서 4만 8천 원대까지 박스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사실 뭐 중장기적으로 비추세이긴 한데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현재 매수를 하면 목표가는 46,500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으면서 대응할 만하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아직 크게 부각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장비주로 시장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윤겸 전문가님의 일진 머티리얼즈 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네. 일진 머티리얼을 제가 오늘 이제 그 추천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코스피에 상장이 됐고, 이제 전자 감지 장치, 이제 자동차에 그 이제 공급되는 이제 센서라든지 이런 그 전문 장비를 또 납품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코멘트하고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주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들이 이제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최근에 와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약간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내적인 악재 부분도 영향이 있고요. 이제 그 관련주로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눈여겨본 게, 이 회사가 이제 그 먼저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을 좀 보면은 18년, 19년, 20년 이렇게 21년 해마다 이제 우상향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28% 정도 이제 매출액이 비례해서 늘어났고요. 올해 1분기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매출도 상당히 좋습니다. 20한 몇 프로 정도 또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이제 그 매출 대비해서 꾸준하게 견고하게 영업이익을 내주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또 37.5% 정도 영업이익도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전년 동기 비해서 또 상승하는, 또 이 회사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또 공장도 건립을 해서 연간 20만 톤 그 부분 또 생산하고, 또 이제 스페인에 손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거기서도 또 이제 관련 부품들 갖다 생산하고, 그래서 이제 해외 진출도 했고, 또 국내 이제 중견 기업으로서 이제 또 대기업에 정상적으로 잘 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재무 비율을 좀 보시면은 유동 비율하고 이제 가장 저는 볼 때 부채 비율을 좀 봅니다. 회사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갖고 있고 유동성 있는 비율을 갖고 있냐 봤을 때 뭐 상식적으로 다 뭐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채가 적고 유동 비율이 높은 게 재무 구조의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은 상당히 높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은 또 기업이죠. 뭐 유보율이라든지 뭐 성장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을 이제 다 이제 검토해 봤을 때 이 기업은 이제 그 재무 구조상 별 5개에서 저는 한 별 4개 이상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제 그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물론 이제 저점으로서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보시면은 이제 그 최근 이제 현대기아자동차 발표 18일 발표도 영향이 상당히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공급 기대감, 이제 해외 진출, 이제 매출 그런 부분이 기대감이 돼서 크게 오늘 이제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월봉상 보시면은 이제 고점이 최고점이 14만 8천 원인데 계속 이제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11년 11월에 14만 8천 원을 찍고 좀 눌러서 이제 내려오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뭐 현대라든지 기아 자동차들 이제 뭐 쌍용 자동차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 대기업들의 이제 주가 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봉상 보시면은 오늘 상당한 이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 회사의 그 탄탄한 재무 구조, 또 이제 매출액,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가격은 8만 5천 원을 진입가로 봤는데 오늘 상당히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9만 원 전후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1차 한 9만 6천 원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저는 이제 더 그 9만 6천 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11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을 잡고 8만 원을 짧게 잡고 무너지면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은 일진 머티리얼은 상당한 우상향하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조정받았을 때 9만 원에 진입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기업이고요. 말레이시아와 스페인의 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5천억 원 투자해서 공장 짓는데 폭스바겐 프로젝트 따라서 스페인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동박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또 올라오고 있는 분야라고 해서 또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확인을 해볼까요? 유세벽 전문가는 코스모 화학을 가지고 와주셨죠? 네, 코스모학 간단하게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 즉 이 말은 국내 유일한 이산화티타늄 제조 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이 부분에서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산화티타늄이라는 것이 합성수지, 고무, 그리고 제지, 페인트, 산업 전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황산 코발트 매출 비중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국내 최초로 황산 코발트 공장을 국내 기술로 만든 업체이기도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휴대전화에 가장 많이 쓰였던 이 코발트가 전기차 시장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발트가 굉장한 수급난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그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문제는 뭐 콩고에서 콩고에서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코스모 화학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MLCC 화랑으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 물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가격적인 전략을 보자면은 어저께 보면서 자리 너무 이쁜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상향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줬다가 50% 조정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 전환을 했죠. 여기에서 지금 오늘 좀 뚫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19,000원까지 갈 수 있고 손절가로는 15,000원 잡겠습니다. 네, 자리 너무 예쁜데 하는데 갑자기 많은 시청자분들, 여성 시청자분들 설렘주의보 발사
발생했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입니다.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목할 만한 자리다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댈 만한 강한 녀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